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란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의원총회 열었는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초안까지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 특검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지금 언론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장동혁 의원 등이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신 못하지 않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박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있었는데 의총 분위기가 어땠다고 하나요?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뭐 저도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3시간이나 지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분위기 자체가 이제 워낙 그 현재의 그 상승 기류, 그러니까 저 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무가 됐기 때문인지 배신자들은 물러 떠나라 뭐 이런 분위기였던 모양이에요.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얘기하다가 그냥 나와버렸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김상욱 의원이 뭐 얘기했다가 그냥 거의 뭐 그 아직 거의 그냥 집단 구타당하듯이 구타당하고, 그래서 나가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도 나와서 이제 함께 동조해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엉망이었는지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장동혁 의원이 어떻게 보면 친한 게 핵심이셨잖아요. 근데 장 의원이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도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 인정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마치 총을 가진 경찰관이 아무한테나 발포할 수 없듯이 이게 법에 있다고 그래서 법에 있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잖아요. rule of the law가 아니고 by the law란 말이에요. 법에 있으니까 내가 법 갖고 아무거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판사 출신이신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보도는 그렇게 나와서 좀 상당히 놀랍고,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이 초안까지 가져왔으면 그 초안을 검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검토하는 대신에 여기 아까 박성우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그걸 검토하자. 그걸 어떻게 검토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뭘로 검토하자는 거죠? 그건 조금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저도 당 전 지도부였기 때문에 우리 당이 좀 뭐랄까 그 중도층까지를 껴안을 수 있는 이런 그 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라는 건 없어. 중도라는 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우리가 힘이 세면 그냥 우리한테 오고 저쪽이 힘이 세면 저쪽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그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일부의 부분적인 진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냐라는 부분을 더 내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당하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강해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게 비상계엄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게 정당하다는 쪽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 비공개 의총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김상욱 의원 향해서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요즘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부적절했을까요? 권영세 그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히틀러 유대인까지 나오는 거 보면 미천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 어쩌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질곡의 역사 속에서 보수의 정통성을 가져왔던 당이잖아요. 뭐 정말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논리와 어떤 지성, 품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이 사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당이 어쩌다 이렇게 극우의 나라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최소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옳고 그름의 판단의 어떤 가치 기준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팔았을까? 본인의 권력일까? 아니면 정말로 본인들이 보기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본인들이 배출한 그분이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아스팔트의 그 지지층에 영혼을 팔아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전두환 당으로 간다는 표현이 나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두환 뭐 어디 가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얘기했던 본인들의 말조차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계엄은 불법이 아닐 수 있다. 여기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본인들이 불과 최소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은 좀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서 계엄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안 돼. 막아서야 돼. 라는 수준까지 가면 이제 보수의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아스팔트에 나가서 향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언젠가는 법의 집행을 받아요. 그리고 탄핵심판의 자격심판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보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광화문 앞에 동화면세장 그 앞에 그 아스팔트 위에서밖에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야 뭐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고 보수 정치인인데 아 옛날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한편으로 안도를 하면서도 사실 그 44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지금 세대는 모르잖아요. 그게 군대가 동원돼서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의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방송국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해서까지 뭐 장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뭐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 국회가 뭐 국회를 그 저 장악을 한 다음에 이게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부정선거니까 다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명 니들 다 문제였으니까 다 그만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선거를 안 치르게 무슨 입법회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0년대에 저 신군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악을 할 때 구테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방식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대로 갔었다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유혈 사태가 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뭐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그걸 뭐 계엄군과 충돌하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이게 그냥 휙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 맞다나 몇 시간 만에 휙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지나왔는지를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가 자체가 정말 흔들흔들할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큰 위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수 중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이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거야. 라는데 이제는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기억이 좀 사라지잖아. 한 달 지나니까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친한계 의원 16명이 뭐 시작 2라는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정보 교환하고 뭐 약속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 한 1월쯤에는 뭐 빠르면 1월쯤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아무도 이렇게까지 그 충돌이 격화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와 그 경호처가 저렇게 그 일촉즉발 상황일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참모들 같은 입장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이라면 아마 지금 나오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게 어느 쪽에도 먹혀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이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사퇴 선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겠다, 뭐 여러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계기를 통해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월이 될지 1월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설날이 지금 그렇죠. 설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설 연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근데 간간히 목격담도 보이고 뭐 또 뭐 그러니까 여행은 뭐 국내 여행은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는 저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위험하니까? 네, 그 위험하다. 지금 뭐 한때는 또 흉흉한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뭐 본인이 책도 읽고 그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월에 나올 거예요. 2월에. 2월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왜 이유를 보냐면 설이 끝나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형사적인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고 거의 막무가내로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보수 내부에서는 통하지 않잖아요. 지금 거의 뭐 이성을 다 잃고 비정상적인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저 보수층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행위나 행동과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됐을 때 좀 이 관저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신기루 같은 지지층들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틈을 노려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할 시기가 아닐까 그래 보입니다. 그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김문수 장관이 약진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 나온 거 없나요? 아니 얘기 나온 거는 그냥 관측할 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 대단히 의견들이 많이 갈려 있어요. 예를 들자면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저에 나가서 시위하는 그 강성 지지자들은 둘 다 물러나라. 왜 탄핵이 아니라 특검 왜 그 비상경과 관련된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왜 그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권성동과 권영세 물러가라는 또 이게 뭐야 카드뉴스 같은 게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이 우리 내부도 보수 내부도 상당히 갈려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항상 그렇듯이 가장 강성이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그 압도적인 리드를 하던 분이 이렇게 나는 이제 그만두겠어 일단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공백기 그 공백을 한때는 또 오세훈 시장님이 뭐 선두를 했다가 또 홍준표 시장님이 선두를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음 정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막 떠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가장 강성이니까 그동안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장 강한 목소리가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일제히 글로 다 몰려가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지속성인데 글쎄 지속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짝 스타죠. 그동안 뭐 보니까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밀었던 적이 있어요. 쭉 밀었던 적이 있어서 아마 그쪽 극우측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봤자 뭐 한 자릿수인데 뭐 제 생각에는 아주 신기루 같은 현상일 뿐이다. 그래 보입니다.